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마도 공포 매니아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뒤에 후일담까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제가 지금 미리 스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이고,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만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이게 제가 사실은 돌비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왜냐면, 맞죠, 네네. 이 일이 사실 되게 긴데, 그 중에서 당사자들이 다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이었던 친구가 나중에 남아있는 선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부분만 본인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그 글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무섭긴 했었어요, 그거. 이게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또 그 신기 강력하신 또 그 여성 친구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똘순이 네. 오늘도 등장합니다. 그죠, 똘순이. 자, 그러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레츠가 기릿 이후에 잠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레츠가 기릿입니다. 이 세계 여행자요. 일단 똘순이에 관한 얘기를 살짝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얘는 전형적인 새순무이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모님, 특히 이 친구 이모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무당이세요. 그걸 높여 부르는 만신이란 말을 쓰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몇 없는 만신 중 한 분이시고, 근데 이 이모님보다 태어날 때보다 더 큰 그릇이랑 더 센 길을 갖고 태어났고, 모셔야 되는 신이 굉장히 큰 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신이 아직은 너는 나를 못 받는다, 좀 더 커라, 이렇게 해서 주변에만 있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림을 받기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한 연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어차피 저랑 같은 부대 출신이고 저랑 같은 시기에 군생활 했으면 다 알 거라서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고, 저는 이제 전방 라인에서 좀 혹독한 지역에서 보병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고, 때는 제가 이제 이등병 여름이었어요. 저희 부대에 이제 오늘의 중장 인물을 뽑자면 이등병인 저보다 후임인 막내 똘비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귀족분들 중에서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운전병이 내무 생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조리는 정말 끝판왕이었거든요. 운전병, 수송 이쪽은 특히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병장이라고 할게요. 네. 얘는 그냥 전형적인 똥병장이에요. 나쁜 병장, 이 병장.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건 김상병이에요. 이 김상병은 이 병장의 마투임인데, 예. 정말 착한 군인이에요.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시고, 작은 할아버지였나 외할아버지가 또 베트남전 참전용사시고, 본인의 부친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소유를 자랐고, 큰아버지도 그때 당시 현직 군인이셨어요. 완전 군인 집안. 그래서 군인에 대한 부심이 뛰어나고, 예. 본인은 이제 병장 전역하고 부사관을 할 계획이었어서 병사로 입대를 했고요. 근데 진짜로 그 혹독한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맞서 싸운 유일한 선임이었어요. 네.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맞선임 마투임으로 만난 거였는데, 이런 정글 같은 곳에 신병 똘비가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병장과 김상병이 있는 분대로 배치를 받았고, 신병답게 우리 똥병장인 이병장의 장난감으로 간택을 당했죠. 본인의 말로는 장난이지만 정말 심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한 우리 수송대 내에서도 다른 선임들이 얘를 뭐라 안 했어요.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병장 좀만 있으면 전역한다. 그러니까 좀만 버텨. 나쁜 맘 먹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고 있던 상황에 이병장이 제 동기하고 을침번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이병장은 원래 초번에 넣거든요. 근데 간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인사개원의 실수로 새벽 2시인가? 그쯤 불침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는 이제 완전 긴장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꼬투리만 잡혀도 이거 며칠짜리다. 네.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 하고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병정이 나 저쪽 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간부가 움직이면 나 깨워라 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렇게 이병장이 자고 있다가 본인이 목이 말라서 깬지 화장실 때문에 깬지 깼대요. 근데 본인이 자고 있더래요. 되게 당황한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지금 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를 때려보니 아프지 않으니까 꿈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집에 도대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런 더러운 꿈까지 꾸나. 예. 짜증이 좀 났더래요. 그리고는 보니까 진짜 현실 같긴 한데 이러면서 막 돌아가서 행정방 갈까 당직사관이 자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예 못 보고 이러면은 이거 시내 나갔다 올 수 있겠는데 싶더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약도를 보시면은 저희 막사랑 위병소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위병소 갔더니 저희 다른 수송대 애들이 근무를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괜히 한번 장난이나 쳐보는데 애들 역시나 자기를 못 보고 되게 신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위병소 밖으로 나가서 쭉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지도상 되게 짧은데 이 길이 한 1.5km, 2km 되거든요. 옆이 다 논이고 다 산이에요. 운전병이라 길은 잘하니까 시내 가는 길도 알고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니 당직사령은 차 타고 오지 왜 걸어오고 있어 애들 힘들게 애들 얼마나 놀래키려고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쟤네가 반응이 가만히 있더래요. 네. 보통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은 일단 근무 제대로 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쟤네들 오늘 난리 나겠다 하고 앞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쓱 오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래요. 예.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야 다쳤나? 앞에 사고가 났나? 사고 났으면 119를 불러야지 여기 불도 꺼져 있는 여길 왜 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많이 다쳤나 하고 앞으로 쓱 가보니까 교복을 입은 여자애더래요. 예.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봤는데 얼굴이 절반 정도가 으깨진 게 아니라 없더래요 그냥. 예. 저건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무서웠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 앞쪽까지 와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쟤도 나 못 보는구나 하는데 자기 옆에 지나갈 때 갑자기 딱 쓰더래요. 자기도 되게 당황해서 섰대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없으니까 안쪽이 뭐 뇌나 이런 게 다 보일 거잖아요. 거기서 안구가 자기 쪽으로 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너가 김상병이야?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김상병은 되게 착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자기는 좀 속된 말로 나쁜 아이였으니까 아니요 이병장이요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김상병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래?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예. 뭐야 저 하고 봤는데 그 약도를 보시면 위병소 앞을 지나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수송부가 있거든요. 네. 수송부 들어간 입구가 있거든요. 쭉 간 걸 보고 있는데 여기 막사로 가는 길이 길 따라서 좌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수송부로 가로질러 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 딱 왼쪽으로 몸을 꺾더니 거리가 꽤 됐는데 머릿속에서 울리더래요. 막 웃으면서 저 내 거 할래 하더니 막 빨가더래요. 근데 이게 다리 한쪽이 질질 끄니까 엄청 빠르진 않고 예. 그리고 이병장은 못됐다 싶어서 죽어라 뛰었대요. 근데 가로질러 가는 길을 아니까 막 가로질러서 조그만 입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차는 못 다니는. 네. 그쪽으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뒤쪽에 있더래요. 막사로 막 죽어라 뛰는데 그때 제 동기가 얘를 깨운 거예요. 이병장을. 네. 근데 제 동기 입장에서는 불침번을 쓰다가 애가 코도 안 고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예. 뭐 끙끙대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숨도 안 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선임을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 흔들어서 깨웠대요. 그리고 애가 벌떡 일어나니까 동기는 이제 못됐다. 잘 버텼는데 근데 애가 잘 깨웠다. 잘했다. 하고 보통 이제 이병장이 불침번이 끝나면 담배를 피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막사 약도를 보면 가운데 C라고 중앙의 현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앙현관 쪽을 보더니 오늘은 안 되겠다. 야 나 잔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은. 근데 이 꿈은 그 다음날 이병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고 여기까지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의 좀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근데 사실 진짜 얘기는 이 꿈이 스타트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왜냐면 이병장이 그러고 나서 악몽에 엄청 시달려요. 예.
본인이 뭐 자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그 여고생이 막 뛰면서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막 자기 몸 위에서 뛰더래요. 예. 정말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여고생이랑 웬 젊은 남자애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너 나 준다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또. 네. 그렇게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병장 쟤 밖에도 무슨 짓을 했길래 네. 저렇게 시달리냐. 그리고 이제 몇 명은 야, 저 거짓말이라고. 저거 다 몰카라고. 너는 이병장을 지금도 모르냐고. 저거 괜히 저걸로 꼬투리 잡아서 꼬장 부릴 거 뻔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라고. 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갈라졌어요. 근데 이병장이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귀신은 김상병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이랑 이제 둘이 있을 때 맞투임이니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김상병아, 너 혹시 밖에 있을 때 네가 뭐 성인이 돼서건 혹은 학생일 때건 여자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김상병이 발끈하더래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로 내가 너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둘은 친해요. 또 성격이 달라서 어찌 친해요. 내가 너를 이상하고 뭐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꿈에서 그 여자애가 나를 너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라고 답을 했다. 나도 이렇게 시달린다. 그래서 김상병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나는 되게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원한 안 사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병은 또 파견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견 가 있던 이병장 동기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밤에 병장들은 너무 더우면 샤워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샤워실에서 밤에 샤워를 하는데 동기가 이병장한테 야, 너 요새 뭐 악몽 꾸고 귀신 본다며 이래서 막 놀리더래요. 이병장이 아니라고. 나 지금 되게 진지하다고.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둘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군대 샤워실을 아시겠지만 샤워 부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호스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한쪽에서 갑자기 물이 켜지더래요. 그래서 동기가 뭐야 얼마나 오래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딱 끄고 올라고 돌아봤는데 그대로 굳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동기 선임의 말로는 이병장 옆에 웬 젊은 남자애가 이병장 어깨를 무슨 고기 먹듯이 씹고 있더래요. 이병장이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어깨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뭐 하고 옆을 봤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병장이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동기는 이병장을 깨워주려고 막 괜찮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대로 씹고 있으니까 그 동기도 무서워서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넘어졌는데 뒤에 교복 입은 여자애가 너는 김상병이 아니네? 그거 보고 그 동기도 기절을 했대요. 아침에 이제 찾고 이 둘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짜잘하게 좀 벌어지다가 수송부에 군용차가 큰 트럭도 있고 작은 트럭이 있잖아요. 큰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쪽에서 아침에 차량 점호하기 전에 여름에는 시동을 안 켜놓거든요, 미리. 네. 근데 갑자기 한 대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간부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장은 차들이 노후되고 여름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라. 저희는 이제 대장의 말을 믿죠. 워낙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군용차들은 앞에 고인목을 세워요. 근데 이 차가 그냥 앞으로 가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고인목을 넘을 정도로 넘어온다고 하면 누군가 엑셀을 밟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애가 고인목을 넘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수송대원이랑 그 자리에 있던 간부들이 다 굳었어요. 대장도 되게 당황해서 잠깐 멈춰있다가 빨리 시동 끄라고. 네. 아무도 못 가고 있으니까 대장이 이제 화를 낸 거죠. 앞에 있던 병장한테 이 병장하고 다른 병장한테 가서 끄라고. 그래서 제 병장에 가서 시동을 끄려고 옆에 그 발판에 딱 올라섰는데 시동을 끄고 옆을 봤는데 웬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놀래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하고 막 몇 명이 뛰어갔는데 본 거예요, 그 아저씨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세 사람 네 사람은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분명히. 이거 뭐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수송에는 부조리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병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말년이 있잖아요, 정기휴가가. 제가 만약에 2등병이면
신병 휴가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선임들 중에 신병 휴가를 안 나간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줘요. 약간 그런 좀 유치한 부조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 등병 중에서 마지막까지 신병을 안 나갔거든요. 저는 나가서 일병 달고 들어오려고 일부러.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너무 힘들어해서 선임들이 똘비 먼저 나가게 해주자. 나는 괜찮은데 난 제가 먼저 나가든 말든 관심 없는데 근데 분위기가 아유 행자야 너가 좀 참아. 그냥 쟤 먼저 나갔다 오게 하자. 하고 알겠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고 똘비가 먼저 휴가를 나갔다 와서 며칠 있다 그 꿈부터 일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저랑 이병장이 불침번을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병장이 그때 말번이었어요. 근데 말번은 보통 2시간을 써요. 4시부터 6시까지 쓰는데 이병장이 또 혹시 아는 무당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왜냐면 이제 똘순이 얘기를 하면 되게 귀찮아질 것 같았어요. 아, 또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뭐 하고. 그렇죠. 왜냐면 군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당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진 게 너무 보이니까 아는 무당 이런 거 없다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요새 전역할 날 얼마 안 남아서 괜히 마음 뒤숭숭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전역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원래 군대에는 귀신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한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행정반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시간대에 저희 행정반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위병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말이라서 위병조장이 간부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당직사관이랑 그 간부랑 간부 숙소 룸메이트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해서 편하게 전화가 왔나 보다. 근데 수송부에서 차가 빵빵 소리가 난다고. 수송이를 좀 다 보내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송부 차들이 서 있는 데랑 위병소랑 되게 가까워요. 사실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용차들이 클락션 소리가 엄청 커요. 들리면 들릴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클락션 소리가 왜 나였어요. 하고 당직병이 그 당시 당직병이 김상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아 네가 불침번 다 하고 불침번 니네 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병장이랑 저랑 이제 쫄래쫄래 수송부 쪽으로 가다가 이병장이 가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무섭죠. 저도 귀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가기도 전에 저희 부대는 산에 있고 완전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 들려야 돼요. 그 큰 소리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막 싸고 복귀했어요.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아 그래? 유명돼 있는 걔가 장난쳤나 보다. 뭐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불침을 또 쓰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다시 또 행정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보냐고. 계속 난다고. 사람 보냈냐고. 뭔 소리냐 지금 갔다 왔는데 안 난단다.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 나온다. 그리고 둘이서 좀 실랑이를 좀 하다가 저희를 부르더니 일 갔다 왔냐 진짜로. 끝까지 들어가진 않고 그 입구까지 갔다 왔는데 소리 안 났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소리 안 난대잖아 막 이러고 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도 직접 들어보라고. 소리 난다고. 되게 시끄럽다고. 이러다 민원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간다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근데 이병장이 도저히 못 가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길이상 줄였지만 수송부에서 이병장이랑 귀신을 본 좀 짜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병장 네가 행정반 지키고 김상병이랑 행자 따라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둘이 쫄래쫄래 쫓아갔죠. 간부를. 네. 셋이서 갔는데 입구까지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 안까지 가니까 빵 빵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 쪽으로 수송부가 모래바닥이거든요. 딱 모래바닥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멈춰요. 솔직히 오싹하죠. 왜냐면 셋 다 이미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봤었지만 이 둘은 이미 뭐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상한 현상도 많이 봤고 실제로 김상병 귀신도 봤고 셋 다 잠깐 굳었다가 괜찮아졌나 보다. 돌아가자. 셋 다 무서웠던 거죠. 돌아서 다시 시멘트 바닥 쪽으로 길을 딱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굳었는데 간부가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으로. 라이트 들고 쫓아오라고. 저도 너무 무섭긴 한데 어쨌든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라이트를 들고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후레쉬 비추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고 본네트를 바로 열고 군용차는 클락션 나는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라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은 앞에서 누르면은 뭐 피식피식 소리 정도 날 거예요. 소리 음파 거리를 뽑아놓은 거라서 소리가 크게는 안 나요. 그리고 본네트를 바로 빵 닫고 간부랑 김상병이 차 쪽을 보더니 구른 거예요. 저는 이제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시냐 하고 차를 불렀는데 간부가 뛰어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뛰라고 이씨 하면서 막 갑자기 가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저도 이제 쫓아갔죠. 막 뛰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웬 여자애가 그 차 안에서 막 웃으면서 차 클락션 쪽을 막 누르고 있었다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전 그 소리는 제대로 들었거든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일이 좀 커진 것 같다 하고 막 뛰어갔는데 중앙현관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가 되게 무서운지 막 욕하면서 문 열라고 하는데 이병장이 행정반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라고 이 새끼 보이는데 이병장이 보더니 진짜 소대장님 맞냐고, 김상병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빨리 문 열라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자마자 그 위에 문 잠그는 유리문 있잖아요. 문을 잠그었어요. 그리고 행정반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전 행정반 들어와서 아까 왜 뛰셨냐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머리가 반쯤 날아간 여자애가 클락션 웃으면서 막 누르고 있었다. 저는 이제 소름이 돋고 다 이제 굳어 있는데 침울해졌어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병장 너는 문을 왜 잠갔냐? 문 잠그게 돼 있냐? 셋이서 가고 행정반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문 쪽을 봤는데 저희 막사 중앙현관 나오면 바로 앞에 공터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 뒤에 바로 산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젊은 남자애랑 아저씨가 쪼그려 앉아서 뭐를 집어먹으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뭐를 집어먹는지도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대요. 얘네가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여자애가 김상병을 잡고 질질 끌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 앞에 김상병을 툭 던져놓고 웃으면서 너 김상병 아니었네? 이러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병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뜯어먹더래요. 이병장 거기서 굳었대요. 그러니까 선체로 가위 눌린 느낌이었대요. 굳어서 뭐 소리도 안 나오고 숨 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뒤에 있던 젊은 남자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 문으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행정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군 생활은 마저 해야 되니까 불침번이면 이제 6시가 되면은 저희 막사 약도 보면 A하고 B라고 양쪽에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을 이제 열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추 6시 다 되겠는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4시 40분이에요. 저희 냈다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못해도 1시간은 지났는데 간부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도 4시 40분이에요. 정말 그 떠는 게 보여요. 잘못된 거 있지 하면서 유병수에 전화를 했어요. 너 아까 나한테 전화한 거 몇 시냐? 4시 30분쯤 전화했다. 그 다음에 전화한 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뭔 소리냐고. 니네 나한테 2-3번은 더 하지 않았냐고. 뭔 소리야. 아까 한 번 하고 빵빵 소리 나서 전화했더니 한 5분 10분 있다 소리 안 나서 전화 안 했다고. 얘가 사람 보낸 거 아니었냐고. 됐다 멘붕이 오고 일단 알았다고 끊고 김상병한테 군생활을 당직하시면 하지만 메모장 켜놓고 상황 다 쓰잖아요. 너 그거 시간 확인해보라고. 근데 4시 30 몇 분에 전화 온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김상병은 썼대요. 자기가 전화 올 때마다 4시도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양쪽의 문을 쇠사슬 같은 걸로 감아서 자물쇠를 채워놔요. 근데 A쪽에서 누가 봐도 이건 바람이 아니라 누가 자꾸 흔드는 것처럼 소리가 막 짜글짜글하면서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심 너무 무섭죠. 근데 어쨌든 나가는 봐야 되잖아요. 살짝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4시도 아무도 없는데 뭐야? 이거 진짜 뭐냐? 근데 뒤에 B쪽에도 문에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다 하고 또 숨어 들어왔어요.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A쪽의 생활관 중에 하나가 똘비랑 김상병이랑 이병장이 있던 생활관이거든요. 거기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쪽으로 갔죠. 간부랑 저랑 김상병이랑 갔어요. 이병장은 행정반에 쭈그려 있고 이미 그때 이병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야 누가 소리 질렀어, 누가 이 시간에 소리를 질러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똘비가 김상병 옆자리에서 자거든요. 막내다 보니까. 근데 똘비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병장 쪽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이병장 쪽에 그 젊은 남자애가 서 있고 김상병 자리에 교복 입은 머리 깨진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주저앉았어요. 정말 다리 힘이 풀린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씩 웃더니 여자애가 여기가 김상병이라서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찾았다고. 여기가 김상병이었다고. 근데 저희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었고 다른 병사들도 맨 처음엔 잠결에 누가 소리 질렀냐고 하다가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뭔데? 하고 보니까 보였나봐요. 몇 명이 보였나봐요. 다 보진 못했고 집단 최면도 아니고 지금 이 10대 명이 보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되다가 해가 떠서 그 생활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생활관에 있던 10명 정도가 다 나와가지고 행정반에서 10 몇 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이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막 불교 신자 있고 종교 없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뭐 기독교 신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 목사님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고, 스님 막 불러와라 막 이러고 쪼고 있고, 지금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서로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해가 좀 떠서, 여름이라 해가 좀 일찍 떠가지고 해가 뜨고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고 이제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날 이제 저는 이거를 선임들한테 썰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잡혀갖고 어젯밤에 뭔 일 있었냐고. 뭔 일이 있었길래 지금 소대장도 저러고 이병장은 뭐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사람 같고 김상병도 저러냐고. 저쪽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뭔 얘기냐 해서 막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얘기하기 솔직히 싫었거든요. 무서워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는 거였어요. 네. 신병 휴가를 나가는 날이어서. 그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무 별일 없이.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가고 똘순이를 만났죠. 똘순이한테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똘순이가 다 듣고 있더니, 그럼 걔네는 김성병한테 뭐 한이 있나 보네. 똘순이도 맨 처음에 좀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걔가 좀 귀신 엮인 일을 되게 귀찮아해요. 왜냐면은 그럴만해요. 네. 자기는 그걸로 득받는 것도 없는데, 네. 괜히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옆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듣더니 도와줘라 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냥 그 김상병 걔가 여자애랑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뭐 젊은 남자 여자애 오빠거나 동생일 거고, 그 중요한 아저씨는 아빠겠지, 그 김상병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나도 봤다고. 네가 말하지 않냐, 나 귀신 못 볼 거라고 평생. 근데 내 눈앞에서 웃으면서 펄짝펄짝 뛰는 것까지 봤다고, 나는. 그니까 똘순이가 표정이 좀 바뀌어요. 네 눈에 보였다고? 네 눈에 보일 수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똘순이가 예전에 저한테 말했던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의 귀신이면 둘 중에 하나래요. 정말 저한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진짜로 지독한 악귀거나. 근데 하는 짓을 봐서는 저한테 되게 좋은 의도를 갖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귀신은 아니고, 네. 그럼 지독한 악귀라는 건데. 근데 똘순이는, 근데 내가 니네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나 금요일날 복귀한다, 토요일날 네가 면회를 와라. 똘순이가 이거 면회 오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왜냐면 똘순이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이쁘장한 여자애가 면회 한번 와주면 굉장히 군생활이 좀 풀릴 수 있어요. 그전에도 사실 몇 번 부탁은 했었는데 안 오다가 이번에는 알겠다, 갈게 해서 오케이 하고 토요일날 똘순이가 면회를 왔어요. 똘순이가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실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없는데? 하고 위병소 근무가 끝난 이병장이랑 다른 선임이 이제 둘이 들어온 거예요. 행자 면회 왔어, 여자친구야? 이러면서 왔는데, 똘순이가 이병장을 보더니 표정이 그냥 굳어요. 그러니까 굳었다기보다 좀 정색하는 표정이에요. 빤히 쳐다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 여자친구분이 미인이시네 이러고 있는데, 야 너 그대로 가면 얼마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너 왜 귀신한테 거짓말을 해, 걔 화났네, 너 금방 죽었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저를 째려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 다 하고 짜고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째려보면서 행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 제가 제 친구고 되게 큰 무당의 조카이기도 하고 되게 큰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네. 사실 그때 이병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없다고 한 거는 제가 올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때 부추머 쓸 때 겪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서 휴가 나도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이병장이 듣고 있다가, 진짜로 뭐 용한 무당 그런 거냐,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닌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몇 번 봤다. 그리고 정말 센 거 같다. 나도 잘 모르지만 센 거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위병소 조장도 간부니까 간부한테 이제 이병장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행보관님한테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행보관님한테 해갖고 행보관님이 이제 주말에 오신 거예요. 행보관님을 보더니 똘순이가 저 안쪽 좀 볼 수 있냐고. 근데 행보관님도 사실 그때만 해도 무당을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운행 자체가 안 되는 수준. 원래 운전병이 모자른데 네. 애들이
운전 못하겠다.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다고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돼서 막 다른 데서 파견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애들 아마 좀 편하게 했을 거라고 주말이고 하니까. 그리고 똘순이가 저희가 면회실에서 딱 나오면 수송부가 바로 보여요. 일단 저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주차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부를 똘순이 주차장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보관이 저를 한번 보고 이병장 한번 보더니 이병장한테 너 지금 복귀해서 애들한테 옷 제대로 입고 있으라고 말하라고. 그러더니 가시죠. 근데 이제 사진 촬영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 그런 거 찍을 생각 없다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네. 저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형들 따라오라고 뭐 하냐고. 저는 이제 또 쫄래쫄래 쫓아갔죠. 그리고 수송부를 쭉 둘러보다가 저희 수송부 구석에 안 쓰는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간이 화장실에는 좀 괴담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오래돼도 안 쓰는 건데 뭐 저기서 누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뭐 그런 좀 괴담 전설 같은 게 있어서 안 쓰는 거였거든요. 똘순이가 쭉 둘러보다 화장실 쪽으로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터벅터벅 가요. 그러더니 화장실 옆에 땅 쪽을 보고 있다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셋이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셋. 이제 막사 쪽 가도 되냐고. 행보관이 뭐지? 하면서 이제 일단 막사 쪽으로 갔어요. 막사 쪽으로 가서 또 막사 쪽을 쭉 보더니 저희 막사 뒤에도 공터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흙바닥이라서 배수로 작업할 때 아니면 안 가요. 그쪽에서 또 화면 빤히 보고 저 약도를 보면은 D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제 분리수거장인데 분리수거장 쪽에서 산 쪽으로 또 쭉 보더니 여기 있네 이러던 거예요. 뭐가 여기 있어? 했더니 안에 병사들 다 있냐고. 그리고 근데 몇 명은 이제 신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쁜 여자가 이목이 집중되는데 행보도 그렇고 막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애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긴장하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그 자리에 똘비도 있었어요. 근데 똘비를 보더니 똘비한테 딱 가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 갖고 온 거야?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너 저게 뭔지 알고 갖고 온 거냐고.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너 큰일 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준 무당 누구냐고. 거짓말 하면 너 혀 잘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선임들이 그제서야 아 얘가 휴가 갔다 와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보관이 다른 병사들 시켜서 똘순이가 찍은 데를 삽으로 파라고 했더니 무슨 함 같은 거에 함이라기보단 비닐봉투 같은 거에 집으로 만든 인형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글씨가 써있는 부적이랑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쥐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동물일 거예요. 머리가 잘라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똘순이가 이걸 보면서 똘비한테 야 네가 봐도 이건 양밥 같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양밥이란 단어 그때 잘 모르니까 저게 뭐지? 이러는데 똘순이가 그 똘비를 가만히 보면서 너 하나는 어디다 숨겼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이거 3개밖에 없다고. 진짜 이 3개밖에 없어? 근데 너한테 비슷한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자기 진짜 아니라고. 그제서야 똘비가 말한 게 자기네 할아버지도 그 유교에 참전했었다 했었거든요. 똘비가. 네. 그래서 김삼병이 똘비를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똘비네 할아버지는 레드팀이었어요. 근데 똘비가 김삼병 옆에 자면은 꼭 꿈에서 어떤 옛날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자기한테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뭐 이병장이 갈구고 이런 건 버틸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를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없냐고 했더니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다. 자기는 뭐 그런 거 모른다. 똘순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찜찜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 가져가도 되죠 하고 그 봉다리 3개를 다 자기가 챙겨서 차에 싣고 그대로 갔어요. 네. 그리고 큰 별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똘비를 되게 이상하게 좀 거리를 두죠. 확실히 왕따 느낌이 된 거죠. 사실상 뭐 의도야 어찌됐든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 짓 하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참다가 힘들었는지 똘비가 상병쯤에 자기 간부하겠다고 부사관하겠다고 가버렸어요. 부사관 교육 거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임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평화롭게 한참 지나서 예, 저는 그렇게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하는데 제가 군번상 겨울에 전역을 하거든요. 몇 개월 있으면 여름이니까 나 여름 휴가는 바다 가서 이쁜 누나들이랑 놀고 싶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훈이가 등장하는데 이 훈이가 공포 체험, 뭐 흉가 이런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평생의 소원이 귀신을 보는 거라.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 동호회에서 만난 경우였거든요. 여자친구랑 자기랑 여름 휴가 갈 건데 같이 가자. 너랑 똘순이랑 같이 가자. 근데 저는 똘순이랑 굳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한 데가 이러는구나. 왜냐면 훈이한테 있어서 똘순이는 약간 경외의 대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랑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 이상한 데 안 간다. 나 무섭다. 이상한 데 아니라고. 그냥 강이랑 산이랑 어디가 좋아? 이러길래 나는 산이 지금은 익숙해? 산으로 가. 그럼 계곡 가면 되겠네 했더니 저희 부대 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 거기 나 훈련하던데 안 가. 그럼 강을 말하자. 강은 홍천강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 아저씨들 낚시하는데 나 안 가. 좀 남쪽으로 가자. 근데 훈이는 너야 군생활을 거기서 했지만 난 여름에 시원하게 산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좀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부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고 똘순이한테 말했는데 똘순이도 이제 콜을 했고 이제 4명이서 제 차를 타고 또 그쪽 길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거기도 운전병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 훈이가 거기 맛집 너 알지 않아? 너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 우리 부대에 있던 동네가 제일 맛있어.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맛있어. 또 글로 가자.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래 하고 이제 부대에 있는 동네로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똘순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오호.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술 좀 먹고 똘순이도 술을 안 먹어요.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운전 때문에 안 마신다 치고 너는 왜 안 마시냐? 이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제 대충 먹더니 니들은 먹고 나오라고. 그리고 행자 넌 잠깐 난 담배 좀 피자 하고 담배 피러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너네 부대 별로 안 멀지? 이러는 거예요. 차 타고 왔으니까 한 10분이면 가. 왜? 했더니 니네 부대 좀 잠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왜?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었는데 진짜로 잠깐만 확인만 하자. 가자. 제 입장에서는 전역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자대로 다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자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똘순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똘순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다짜고짜 찾아가긴 좀 그렇고 내가 후임들을 면회했다고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고 치킨이랑 이런 건 좀 사가자. 그렇게 치킨이랑 피자랑 족발 같은 거 좀 사서 차에 실어가지고 부대로 갔어요. 근데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짜증을 낼 만도 한데 똘순이가 저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있나 보다. 자 일단 빨리 가자. 이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부대를 막 가고 있는데 똘순이가 잠깐 세워보래요. 웬 나무가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가. 나무를 보더니 이거 아닌데 너네 동네 이거 말고 다른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있어. 저기부터 들리자. 알았어 하고 이제 들렸죠. 근데 앞에 딱 서더니 저게 왜 여기 있어? 이런 반응이에요. 예? 니들은 내리지 마 하고 걔가 내려요. 그 나무 앞에 돌 같은 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뭔가 누구랑 대화하는 듯한,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 무슨 소리가 오고 간지는 못 들었는데 맨 처음에 좀 기도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허공을 보면서. 그러더니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와요. 부대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부대로 이제 왔어요. 나 후임들 면회했다고. 위병서도 어차피 저희 수송 애들이 속에서 또 저약한 지 얼마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나 니들 면회했다. 빨리 열어라. 신청했어요. 이러길래 나 가서 신청할 거라고 빨리 열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대충 이제 수송부에 차 대고 장지성한테 미리 전화는 해놨었으니까 음식 들고 수송부로 갔는데 그 음식 애들한테 주고 애들 먹으라고 하고 이제 장지성이랑 얘기 좀 하다가 행보관님이 잠깐 와 있다고. 행보관님한테 인사드려요 하고 행보관님이랑 인사인데 행보관님이 똘순이를 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행보관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똘순이를 이제 손을 잡고 그때 그거 끝난 거 아니었냐고. 똘순이가 안 끝났죠 그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오신 거냐고. 저는 모르니까 장지성한테 뭔 일 있었냐고. 너 전역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너 전역하고 몇 명 병원 갔다고 지금.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 위에 주차칸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판넬로 지붕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수송부에서 어떤 애가 그 지붕 위에서 어떤 여자애가 막 뛰는 걸 봤었대요. 후임이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선임들이 야 그거 예전에 일 다 해결된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라고. 자기 진짜 그 지붕에서 뛰고 있는 거 봤다고. 이러고 그 다음날 아래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몇 명이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와. 그게 되게 큰일이었고 짜잘하게 또 귀신 본 애들이 나왔대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남자는 없고 아저씨도 안 보이고 그 교복 입은 여자애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다시 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반갑게 물어본 거예요. 똘순이가 그때 그 똘비라는 애 아직 부대에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확정 여기 있지 왜요. 근데 저는 제 상식에서는 저랑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야 걔 없지 나랑 몇 달 차이 안 나 벌써 전역했지 했더니 걔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수송부에서 서류 챙기고 있을 거라고. 똘순이가 글로 가자고 하고 그냥 가니까 저랑 똘순이랑 행보관님이랑 당직사관이랑 그리고 훈이 여자친구랑 심지어 그때 당직 사령도 왔었어요. 예. 왜냐면 당직 사령도 얘기는 들었었으니까 당직 사령이랑 그때 이제 당직 대기하던 운전병이 온 거예요 수송부로. 근데 그 둘이 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똘순이랑 이제 딱 왔는데 똘비가 서류를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아 행보관님 정리 다 끝났습니다. 하는데 똘순이를 보더니 야 표정이 싹 굳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래 여기 숨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뭘 숨기냐고 똘순이가 너 그때 하나 더가 너 안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근데 표정이 우참하는 표정 있잖아요. 실룩실룩하면서 똘순이가 야 그때 인형 중에 하나 비었더라. 그 너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 맞잖아.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미 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막 웃으면서 그때 네가 못 찾았잖아 막 웃는 거예요. 뭐야? 저희는 그대로 다 굳었죠. 똘순이가 근데 한쪽 옆쪽을 보면 허공에다가 승질을 확 내는 거예요. 네 혼자 네 때문에 뒤진 거라고. 네가 그때 네 혼자 지킨답시고 저거 숨겨줘도 저 잘난 거라고. 하더니 그 똘비를 보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내가 우리 이모랑 해서 너 좋은 데 보내줄게. 진짜 약속할게. 나와.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으면서 어디 가서 무당질 좀 해본 것 같은데 쭉 둘러보라고. 여기 지금 나한테 된 비례가 하나라도 있냐고. 똘순이가 한숨 푹 쉬더니 저 앞에 선악목 거기에 터주 있던데?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더니 손발 다 잘린 터주가 뭐 여기 이제 내 터라고. 터주도 조만간 잡아먹을 거라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이제 곧 터주도 잡아먹을 거라고. 이제 이거 내 땅이라고. 니들 다 잡아먹을 거라고. 근데 똘순이가 제가 저번에 시참 때 저도 얘기만 듣고 못 봤었던 그 패왕색을 그 자리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 패왕색. 똘순이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말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움찔하면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저거 잡아.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저랑 당직사관이랑 다른 병사랑 해서 막 뛰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애가 막 도망가려니까 넘어뜨리긴 했는데 손발을 저희가 다 잡고 있는데 애가 얼굴을 바닥에 긁으면서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얼굴에 피가 막 나는데 바닥에 얼굴을 막 긁으면서 똘순이가 나뭇가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오더니 얘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머리를 잡고 고개를 딱 드니까 고개가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팔을 잡고 있어서 똘순이를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아는 똘순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그냥 다른 애였어요. 얘가 갑자기 서울말을 하면서 잡귀가 설쳐봐야 잡귀 어디 감히 신을 노려 하면서 나뭇가지로 목을 긋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칼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뭐 하는 거야? 근데 똘비가 발작하듯이 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한쪽에 막 얼굴에 피 철철 나오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러는데 당직사령이 온 거예요 이제. 뭔 일이냐고. 근데 이거 설명해봤자 당직사령은 못 믿을 만한데 이 당직사령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또 저랑도 되게 친했고 더군다나 이 당직사령은 똘순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가 일이 생긴 거고 이분이 또 해결을 한 건가 이런 분위기 눈치밥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거 털썩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야, 너 괜찮아? 했더니 저 나뭇가지 좀 주라고. 힘이 없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줬죠. 그러더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업어라. 그래서 똘순이 업고 차에 일단 태워놓고 야 근데 이제 끝난 거냐고. 그냥 끝났다고 말해. 그냥 가자. 힘들다 하고 행보관한테 가서 끝났다는데요. 그러니까 끝났대? 네, 완전히 끝났다는데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뭐래? 저도 못 들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으면 말씀드린다고. 근데 저도 무서워도 묻기 좀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그럼 끝났다는 거지? 하고 이제 어서 가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당직사령한테도 갈 거라고. 나 여기 부대에 있기 싫다고. 다음에 오면은 그때 밥 사달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똘순이 옆에서 이제 간만히 지쳐도 잠들었고
저는 궁금하지만 무서워서 참고 있고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가 궁금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 마, 자잖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해갖고 그날은 이제 똘순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놀진 못하고 저녁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있다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저도 사실 궁금해졌고 이제 술 좀 들어가니까 뭐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때 자기가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인형을 3개를 챙겨갔는데 네. 이상하게 하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근데 저 똘비라는 애 몸에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걔네 할아버지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찜찜하긴 한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악귀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주진 않을 거고 그러면서 찜찜하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하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랑 이제 같이 잘 달래고 굿도 하고 해서 좋은 곳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는데 자기가 모셔야 될 그 신이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예.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제대로 내야지. 너 왜 일을 하다 마냐고. 무슨 소리냐고. 거기 셋 나온다 했고 셋 4개차 챙겨왔고 다 달래도 좋은 거 보내지 않았냐. 너네가 보낸 건 2이잖아. 하나를 안 보냈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딨냐 그거 그러면. 네가 찾아야지 뭐 이런 반응이더래요. 예.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자꾸 퀘스트가 늘어 이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되게 찜찜함을 갖고 있던 차에 내가 저녁을 했고 우연찮게 술 먹으러 딱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동네가 귀신이 한 개도 안 보이더래요. 가는 길까지. 도시만 해도 귀신이 많이 보이고 거긴 또 산에 둘러싸인 데라서 엄청 많이 보인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되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얘네가 있으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장난질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애들.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자기가 이 마을 들어올 때는 가구를 싹 뺀 폐가 같았다고. 그냥 텅 빈 폐가였다고. 오.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똘순이가 그래서 그 선악목을 찾아갔을 때 맨 처음에 의아했던 게 선악목에 보통 선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선왕신은 없고 터주가 있더래요.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터주한테 말을 걸었는데 터주가 이런 말 하면 또 되는지 모르겠는데 똘순이의 의견이니까 터주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대요. 그럴 수 있죠. 네. 보통 성격이 좀 잘 삐치고 좀 꼬장꼬장한 터주들이 많대요. 뭐 안 그런 네. 터주들도 있지만 근데 단단히 삐쳐 있더래요. 똘순이가 아니 터주가 왜 여기 계세요? 여기는 선왕신 자리잖아요. 그랬더니 선왕신은 여기 이미 진즉에 이 말을 버리고 갔다고. 딴 데로 갔다고. 이 말 버렸다고. 나라도 그냥 이 나무 밑이 가장 조용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뭐가 조용해? 다 텅 비었던데 했더니 지금이야 비었지. 웬 악귀 하나가 여기 있는 온갖 귀신들 다 잡아먹었다고. 와. 다 잡아먹을 때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온갖 잡귀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탁하는데 아니 지금 산 사람 부탁도 들어주기 귀찮은 마당에 잡귀까지 들어줘야 되냐고. 근데 보통 잡귀들이 선암목 쪽까지 못 오니까 여기 그냥 와 있는 거라고. 와 진짜 이 터주 성격 진짜 못 갔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 일을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끝냈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한다. 좀 도와주셔라. 싫다. 나 여기 이 마을 사람들한테 정남이 다 떨어졌다. 싫다. 네 마음대로 해라. 관심 없다. 안 도와준다. 이러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막 설득을 하고 있는데 똘순이 앞쪽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딱 서더래요. 그 터주가 그 신을 보더니 둘이서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똘순이는 말을 멈춘 거죠. 그리고 얘는 뭐 하나? 이러고 있다가 터주가 저기 가져가라고. 나뭇가지 하나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그 나뭇가지를 챙겨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나뭇가지가 뭔데? 했더니 터주가 잡귀 잡으라고 빌려준 물건은 하다못해 나뭇잎이나 종이장이어도 잡귀나 악귀들 눈에는 엄청난 흉기로 보인대요. 칼이네 칼.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는 맨 처음에 이제 말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자기가 무슨 뭐라 된 것 마냥 꺼들어거릴 때부터 자기 뒤에 있는 그 신이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을 엄청 내비치더래요. 그게 뭔데 앞에서 꺼들어거리지 이런 느낌을 엄청 내더니 얘가 조만간 터주도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화내는 느낌이 확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똘비 목에 나뭇가지 그은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 악귀를 그걸로 없앤 걸 거라고. 그렇죠. 아예 지옥을 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고. 소멸이겠네. 예. 이렇게 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와, 아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하냐면요.
유체이탈설이죠. 군대 유체이탈 괴담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퍼졌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만큼 유명해졌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완전 초반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그래서 돌비님한테 처음에 상의 드릴 때 사실 꿈 얘기는 빼도 지장이 전혀 없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공포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는 얘기가 나왔을 시에는 그 이야기를 참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져요.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유명한 괴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야, 그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날 만큼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여기 섞여 있네. 그리고 아마 지금 귀족분들 중에서 약도나 제 얘기 듣고 뭐 저랑 같은 시기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 거고 이제. 그렇죠. 자, 이거네요. 이거는 만약에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정말 실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선임이 있을 거고 후임이 있을 거고 그쵸. 그분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 사건을. 무조건 알죠. 그리고 제 친구가 한 거라서 알죠. 야,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할 때 좀 저도 좀 무서워요. 그쵸. 정말 무서워요, 저도.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아, 근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유명했던 군대 괴담은 사실 지금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세 발의 피네요, 그거는. 예, 맞아요. 정말로 세 발의 피해요.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 야, 어떻게 보면 이거 군대 괴담 이야기 중에 끝판왕인 것 같은데, 느낌상. 진짜. 야.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또 군대 괴담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영원히 또 레전드로 남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긴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군인이 있었고 그 군인이 잠을 자면서 유체이탈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체이탈을 했을 때 만난 귀신 같은 그런 여성, 뭐 여자아이?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었어요. 여자아이도 있었고 뭐 여자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퍼져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 몸을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유난히 많이 퍼졌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완전 초반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세계 여행자님과 같이 복무를 하셨던 선임, 후임, 아니면 동기분들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